네, 매주 수요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동근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름하여 힐링타임 순서인데요. 오늘도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을 계기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 나눌 주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자료화면 보실까요? 네. 최근 한 대학원생의 여자친구 폭행 사건으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죠. 데이트 폭력을 당사자끼리의 사적인 문제로 여기는 인식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폭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력이란 인식이 낮다 보니 반복해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 네. 이게 또 진짜 무려 4시간 동안 연인을 때렸다라고 네. 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한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참 끔찍했을 것 같고요. 수치심도 심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인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경찰청의 보고에 가면 연간 7,000건 이상의 데이트 폭력이 신고가 된다고 하고요. 100명이 넘는 여성이 사랑하는 남자의 손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놀라운 수치지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어떤 심리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보통 공격성이 강한 남성과 그리고 의존성이 높은 여성이 만날 때 데이트 폭력이 좀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남성의 경우는 힘과 권위를 갖기 위해서 이런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네. 남성 중에서 자존감이 특히 낮거나 또는 의심하고 좀 집착하는 경향이 높은 남성이 좀 더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난 뒤에 또 후회를 하고 사과를 하면 여성의 경우에 사랑한다는 이유로 용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폭력과 사과와 용서가 결국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게 찾아온 사례는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평소 점잖던 그 남자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술에서 깨고 나면 무릎을 꿇고 사랑한다고 잘못한다고 빌곤 했죠. 그녀는 결혼과 관련돼서 각종 고민으로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당시 저는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만일 결혼을 할 거라면 절대 음주 후의 폭력을 용서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의외로 그녀는 선생님은 헤어지길 권하는 거냐고 저한테 화를 내면서 남자를 감싸더군요. 예. 결국은 결혼을 했고요. 결혼 후에 남자의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너무 무서워졌고요.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심한 불안이라든지 불면을 경험하게 되고 때리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또 세상을 불신하게 되기도 하죠. 자존감도 무척 낮아져서요. 나중에는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야. 나는 맞아도 싸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왜요?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혼을 하고 숨어도 자신을 쫓아와서 죽이거나 혹은 친정 식구를 죽일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폭력뿐만 아니라 이제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심각한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 좀 내려질 수 있을까요?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부끄럽거나 두려워서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터놓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애인의 체면을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맞고 사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신이 잘못해서 맞는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세상에 맞아도 싼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집안이나 주변 사람에게 공론화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 해결이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폭력에도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강력한 대응은 특히 초기에 중요합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고 폭력이 섞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폭력은 폭력일 뿐이고요. 용서는 반복된 폭력을 부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폭력이 일어날 때 강력히 대처를 하시고 필요하면 법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강력히 대응하길 바랍니다. 헤어질 각오로 폭력에 저항하면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더 몰아붙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맞은 것도 서러운데 맞을만 했으니까 맞았다든지 남녀 간의 사적인 일을 왜 굳이 공론화하느냐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의대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그런 이유로 다시 한번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제 딸에게 이런 남자 만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존감이 낮고 남의 평가에 쉽게 화내는 남자, 소유욕이나 집착이 너무 심한 남자, 질투심이 높고 의심하는 남자, 충동 조절을 못하고 음주 후에 주사를 부리는 남자, 그리고 여자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는 남자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성향이 있는 남자는 연애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치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에게 도태되어서 평생 혼자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동근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